야, 내가 시의원인 거 몰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 내리던 강남의 밤거리. 도로 옆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분명히 들리는 그 말투. 그건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늙었으면 그냥 집에 계시지 왜 택시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알아요? 운전을 똑바로 좀 하시지 그랬어요. 창문 너머로 흐려진 시야. 한 남자의 고압적인 말투가 쏟아졌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분노와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을 꺼내 드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촬영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되뇌었죠. 이건 반드시 남겨야 해. 이대로 흘려보내면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묻히겠지. 며칠 후 SNS에 올린 그 영상 하나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묵묵히 택시를 몰던 남자. 그 사람은 단순한 택시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을 지낸 박정우 어르신. 전관 예우를 거부하고 서민의 삶을 직접 느끼겠다며 자발적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은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단순히 못된 시의원 하나를 폭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세상에 알려야 할 사람은 그 시의원이 아니라 박정우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용히 바르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장면이 마음에 남았다면, 그리고 세상에 꼭 알려야 한다고 느껴지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르신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는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 울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밤을 마주했습니다. 그 조용한 분노와 말없이 눌러앉은 정의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그 순간을요. 택시 영상 속 기사님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핸들을 꼭 잡고 전방을 조용히 응시하고 계셨죠. 차 안은 비 오는 날 특유의 눅눅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남자의 목소리만 컸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좌회전. 아니 왜 자꾸 신호 다 받고 움직여요? 이봐. 정말 짜증나네.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명함 보고도 모르겠어? 기사님은 다시 한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대꾸도 짜증도 불쾌한 표정도 없이. 처음엔 솔직히 왜 저렇게까지 참으실까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말 좀 곱게 하시죠.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평범한 사람의 대응이었고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던 거죠. 그 남자는 계속해서 비꼬았습니다. 아이고 참 요즘은 아무나 택시 하나 보네. 사람을 태우려면 기본적인 실력은 있어야지. 다 늙어서 무슨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영상을 보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모욕이 기사님께 쏟아지고 있다는 게 똑같이 늙어가는 부모님을 가진 제 입장에서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사님이 신호 대기 중 살짝 고개를 돌리며 처음으로 짧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만하시죠. 정말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남자의 입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만하시라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은 알고 말대꾸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보좌관, 지금 택시 안인데 말이야. 승객한테 아주 불친절한 택시기사를 만났어. 어디서 나이만 먹었지 말이야. 지금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이거 나중에 내가 시청에 고발해서 당장 불이익을 줄 거니까 알아둬. 비가 와서 영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정말 빠르게 퍼졌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도됐고 사람들의 분노는 끌어올랐죠. 시의원이 택시기사를 협박했다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사님은 어디에도 본인의 입장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영상이 퍼진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어느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운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조용한 모습이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말로 이기는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저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분이라는 걸요. 그 영상이 퍼진 뒤 사람들은 분노와 충격 속에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어디 시의원이 서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냐, 말투부터 하는 짓까지 전형적인 갑질형 인간이다. 댓글은 금세 수천 개를 넘어섰고 그 남자의 명함이 영상 중간에 살짝 노출되자 정체도 금방 밝혀졌습니다. 현직 서울시의회 복지위원 소속 의원이며 언제나 서민을 위한 행정을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택시를 몰고 있던 기사님.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핸들만 잡던 그 어르신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박정우 전 대법관. 대법원에서 30년 이상을 재직하고 수많은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를 다져온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절 신문 한 면을 장식했던 굵직한 판결들 중 몇몇은 그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엔 대형 펌들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연봉 10억 이상, 고문 변호사직, 정치 입문 제안까지.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걸 거절하고 서울시 택시운전 자격을 직접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름도 밝히지 않고 거리에 나와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아온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박정우 어르신에 대해 조용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아는 한 전직 판사님의 말이 기사에 실려 있었죠. 박정우 판사님은 늘 정의를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란 게 법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거리엔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한 신문은 박정우 어르신과 마지막으로 나눈 인터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는 퇴임 후 첫 인터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관예우. 말은 좋지만 그건 결국 법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나 하나쯤은 거기서 빠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의 자택 근처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봬요. 아침마다 나가서 택시 몰고 들어오세요. 가끔 시장에서 어르신들한테 법률 상담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말이 필요 없는 좋은 분이에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날 택시 안에서 왜 저렇게까지 참고 계실까 싶었던 그 표정.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화내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원칙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원칙이란 게 조용히 산다가 아니라 말 대신 태도로 보여주는 삶이었던 거죠. 며칠 후 그 영상에 대해 박정우 어르신이 남긴 유일한 공식 반응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겪은 이 일로 인해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 한 줄을 보고 저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는데 저 시의원은 평생 갑질만 하면서 살아왔겠지. 영상은 계속해서 퍼졌고 언론도 사건을 깊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결국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과가 아니라 오해다, 편집된 영상이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그 말투, 명함을 던지듯 내밀던 손짓, 반말 섞인 말투,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협박. 그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시민들은 분노했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며칠 뒤 해당 시의원은 공식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비로소 진짜 박정우 어르신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왜 택시를 몰았는지, 왜 가족과 후배들이 뜯어말렸는데도 이 길을 택했는지. 그분을 처음 찾아갔을 때 생각보다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대법관이 이런 데서 살고 계실까? 문을 열어준 건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 바로 영상 속 그 기사님 박정우 어르신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따뜻했습니다. 무뚝뚝한 것도 경계하는 기색도 없었죠. 그런데 말씀이 적었습니다.
굳이 제가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인터뷰는 다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투도 조용했고 눈빛도 조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말없이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그 짧은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택시를 택하셨습니까? 박 어르신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없이 작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적힌 이름들과 짧은 사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분들은 제가 택시를 몰면서 만난 분들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몰래 명의도용해서 통장이 막혔고, 저 젊은 엄마는 이혼한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끊겨 양육비도 못 받고, 이 아저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수첩을 한 장, 두 장 넘기시며 그분은 말했습니다. 법이 필요한 곳은 재판정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리에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도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딸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의 외동딸 박미경 씨는 현직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대법관 퇴임 후 로펌 자리도 거절하시고 자택 근처에서 택시 면허 준비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가족으로서 속상했고 위험한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렸습니다. 법조계 후배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시절 법관 중에 판사님만큼 청렴한 분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뭐 하시나 했더니 기사복 입고 나타나셔서 다들 충격받았죠. 그 후배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왜 저러시지?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박 어르신은 어느 날 자신이 쓴 회고록 초고일부를 출판사에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판사에서 시민으로 하지만 결국 그 원고는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그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택시회사에 나가 배차를 받고 서울 시내를 돌며 하루에 10명 안팎의 승객을 태우죠.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인을 태우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 간단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에겐 수첩을 꺼내 직접 메모하며 지방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소에 연락처를 적어줍니다. 그를 만난 적 있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한 기사님이시구나 했는데 나중에 어디선가 뵌 적 있는 얼굴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옛날에 법조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분은 절대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자리에 있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저 매일매일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필요하면 법률 정보를 주고 가끔은 돈 대신 따뜻한 한마디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더군요. 그걸 보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고위직이라 몸을 쓰시는 일은 처음일 텐데.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죠. 한때 고위직이면 뭐합니까? 똑같은 국민인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말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롭게 사는 사람. 의자 위가 아니라 거리 위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시의원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었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사건을 다뤘고 시민을 상대로 협박과 갑질을 한 현직 시의원이라는 헤드라인이 각종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갑질 시의원은 처음엔 오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상이 편집되어 본래의 의도가 왜곡되었으며 상대방이 먼저 불쾌한 언행을 했기에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그 해명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택시나 몰고 다니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내가 시의원인 걸 알자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왜곡된 영상을 퍼뜨린 것 같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의원 갑질 사퇴 요구 청원이 올라왔고 단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박정우 어르신에 대한 응원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품위 있게 정의를 실천하는 분 존경합니다. 그 사이에도 박정우 어르신은 택시 운전을 계속하셨습니다. 한 시민이 그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기사님, 기사에서 봤어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분은 짧게 웃으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죠. 그분이 누구든 내가 누구든 해야 할 말은 그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그분은 딱 한마디 했죠. 그만하시죠. 그 한마디로 충분했던 겁니다. 갑질한 시의원은 결국 당 소속 윤리위에 회부됐고 시의회 회의에도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됐고 한 시민단체는 시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11일째 되는 날 시의원은 마침내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본의 아니게 논란을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도치 않게 비춰진 부분들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이 자리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싸늘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면 박정우 어르신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요청, 칼럼 요청, 방송 출연 제안까지 수십 개가 쏟아졌지만 그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자 이웃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집 할아버지요? 그런 거 안 하세요. 조용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날 이후 시민 몇몇은 그가 운전하는 택시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그는 회사 배차를 매일 바꾸며 피했습니다. 어느 날 택시 안조수석에 붙어있던 작은 쪽지 하나가 사진 찍혀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반드시 해야 할 때만 해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조용히 택시 몰겠습니다. 박정우 드림. 그 쪽지를 본 사람들은 댓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아직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구나. 내 아버지도 저런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말을 앞세우지 않고 원칙 하나로 살아온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조용한 영웅인지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된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박정우 어르신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전화기를 놓지 않았고 방송국은 택시회사 앞까지 찾아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그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건 그저 겸손해서가 아니라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삶의 자세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늘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택시는 여전히 서울 어딘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뚜렷한 삶의 원칙을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기사복 위에 검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휴게소에선 종이컵 커피 한 잔을 들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영상 하나를 찍었고 그것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단지 시민 위에 군림하려던 사람을 고발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세상에 알린 건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바르게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택시기사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그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분이 병이 생겨 일을 그만두셨다고. 누군가는 가족들이 설득해서 해외에 나가셨다고.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분은 분명 이 도시 어딘가에서 여전히 조용히 정의를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 말없이 칭찬도 조명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기 길을 묵묵히 걷는 그런 진짜 어른처럼.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엔 너무 많은 손해가 따랐고 옳은 말을 하기엔 너무 많은 벽이 앞을 가로막았죠. 하지만 그 모든 걸 겪고도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세상이 뭐라 해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박정우 어르신이었습니다. 정의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의 편에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분을 마음속 진짜 어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이 한마디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 나가면 좋겠습니다.